어르신들, 제발 부탁입니다. 아침 혈당이 높다고 무조건 밤새 굶기만 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굶을수록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더 빨리 망가지고 혈당은 오히려 더 높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10년 젊어지는 비결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차마 말해주지 않았던 우리 집 냉장고 속 천연 보약의 비밀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믿어지시나요? 지긋지긋한 당뇨 수치와 밤잠 설치는 불면증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주인공이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습니다. 가격은 단돈 몇천 원도 안 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진료실에 찾아온 70대 박정숙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저녁 6시만 되면 딱 숟가락을 놓으시고 밤새 물만 마시며 지독하게 관리하셨는데도 아침 혈당이 160 밑으로 안 떨어진다며 제 손을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것을 저녁 식단에 딱 한 그릇 곁들였더니 단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1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굶지 마세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검증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기적의 저녁 식사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 의사, 나는 정말 억울해.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며 한숨을 쉬시곤 하죠.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5살의 박정숙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대단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현미밥만 드시고 반찬도 기름진 것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특히 저녁 식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6시 정각에 마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배가 고파도 꾹 참고 물 한 모금만 마시며 밤을 견디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혈당을 재면 늘 수치가 160, 심할 때는 17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이제는 잠도 안 옵니다. 라며 가슴을 치셨죠. 여러분, 박정숙 어르신이 겪으신 이 답답한 상황,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관리하면 할수록 숫자는 더 나빠지고 몸은 더 힘들고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현상들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밤새 굶어도 아침 혈당이 오르는지 현대의학이 밝혀낸 3가지 핵심 원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새벽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던 피노미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주인이 잠들어 있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우리 몸은 이미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곧 해가 뜨고 주인이 일어나 활동을 해야 하니 미리 에너지를 보충해 주려고 몸속에 간이 저장해 두었던 당분을 혈액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나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당분을 내보내서 에너지를 채워라 하고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나와서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간에서 나온 당분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쑥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모기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녁을 너무 적게 드셨을 때 발생합니다. 박정숙 어르신처럼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밤새 굶으면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저혈당을 아주 위험한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몸 안에 응급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낀 몸이 살아남기 위해 간에서 당분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을 반등 고혈당이라고 부릅니다. 밤사이 내 몸은 저혈당으로 고생했는데 아침에 재보니
수치는 오히려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주무실 때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중간에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강제로 공급하기 위해 혈당을 계속 높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계속 전쟁터처럼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아침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아침 혈당 수치에 예민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숫자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이 높은 혈당이 밤새도록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다니며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하고 소중한 곳인 신장, 즉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혈관들은 실타래처럼 아주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런데 끈적끈적한 설탕물 같은 피가 밤새도록 이 가느다란 혈관을 통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장 혈관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투석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석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을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런 고통을 겪으신다면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저와 상담한 후에 단순히 굶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식단을 바꾸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2주 만에 그토록 안 내려가던 아침 혈당이 110대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혈당계 수치를 확인하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혈당을 뚝 떨어뜨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왜 박정숙 어르신은 밥도 적게 드시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셨는데도 아침 혈당이 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었던 한국식 반찬 속에 숨겨진 당분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생선 조림이나 멸치볶음 참 좋아하시죠? 반찬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윤기를 내기 위해 무엇을 넣으시나요? 대부분 무엿이나 올리고당 혹은 설탕을 듬뿍 넣으시죠. 어르신들은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조림 반찬 한 접시에 들어있는 당분이 밥 한 공기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물 반찬은 또 어떻습니까? 쓴맛을 잡는다고 설탕 한 꼬집, 감칠맛을 낸다고 또 한 꼬집, 이렇게 조금씩 넣은 당분들이 모여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미밥은 아주 조금 드셨지만 달콤 짭짤한 생선조림과 윤기나는 멸치볶음을 즐겨 드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혈당을 야금야금 올리는 숨은 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가장 끊기 힘들어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식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입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아이고, 박 의사, 이 낙마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시며 웃으십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에는 각설탕 3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이 커피까지 마시면 우리 몸속의 췌장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밤에는 췌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당분을 처리하느라 췌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친 췌장이 다음날 아침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의 활동량입니다. 어르신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서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혹은 누워서 TV를 보실 겁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습관이 혈당에는 최악입니다. 5번째는 오이 냉국과 생두부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몸이 자꾸 부을 때 최고의 메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륨이 적절하게 들어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고 붓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생두부를 곁들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가볍고 건강한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밤새 억울하게 굶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국물 요리들로 저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 박지훈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어르신들,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진정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으로 포도당이 마구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 포도당을 땔감으로 써서 없애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갈 곳 없는 포도당은 결국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밤새도록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박정숙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그리고 단 2주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 비결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은 반으로 줄이시고 국을 보약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황금 국물 요리는 혈당은 낮춰주고 잠은 잘 오게 하며 우리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미끈거리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단백질인 두부를 듬뿍 넣으면 포만감은 채워주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저녁 식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미끈거리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단백질인 두부를 듬뿍 넣으면 포만감은 채워주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저녁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가루를 듬뿍 넣으면 염증은 줄여주고 혈당은 안정시켜줍니다. 잠을 푹 자야 혈당도 잘 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은 장 건강을 도와 혈당 조절 능력을 키워주죠. 버섯을 듬뿍 넣고 짜지 않게 끓인 된장국은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박정숙 어르신은 밥도 적게 드시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셨는데도 아침 혈당이 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었던 한국식 반찬 속에 숨겨진 당분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이 5가지 메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사 양반, 국물은 짜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금 간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간장이나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마늘, 멸치 육수로 깊은 맛을 내보세요. 그렇게 국물을 넉넉하게 드시면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즐겁고 맛있는 식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줍니다.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끓여내면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으로 포도당이 마구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 포도당을 땔감으로 써서 없애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갈 곳 없는 포도당은 결국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밤새도록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은
장 건강을 도와 혈당 조절 능력을 키워주죠. 버섯을 듬뿍 넣고 짜지 않게 끓인 된장국은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줍니다.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끓여내면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 냉국과 생두부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몸이 자꾸 부을 때 최고의 메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륨이 적절하게 들어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고 붓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생두부를 곁들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가볍고 건강한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어르신들, 이 5가지 메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사 양반, 국물은 짜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금 간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간장이나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마늘, 멸치 육수로 깊은 맛을 내보세요. 그렇게 국물을 넉넉하게 드시면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즐겁고 맛있는 식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밤새 억울하게 굶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국물 요리들로 저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 박지훈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박정숙 어르신은 밥도 적게 드시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셨는데도 아침 혈당이 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었던 한국식 반찬 속에 숨겨진 당분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생선조림이나 멸치볶음 참 좋아하시죠? 반찬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윤기를 내기 위해 보통 무엇을 넣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물엿이나 올리고당 혹은 설탕을 듬뿍 넣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밥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조림 반찬 한 접시에 들어있는 당분이 밥 반 공기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물 반찬은 또 어떻습니까? 쓴맛을 잡는다고 설탕 한 꼬집, 감칠맛을 낸다고 또 한 꼬집, 이렇게 조금씩 넣은 당분들이 모여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미밥은 아주 조금 드셨지만 달콤하고 짭짤한 생선조림과 윤기나는 멸치볶음을 즐겨 드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혈당을 야금야금 올리는 수문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가장 끊기 힘들어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식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 커피 한 잔입니다. 어르신들께 여쭈어보면 아이고 박 의사, 이 낙마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시며 웃으십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에는 각설탕 3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이 커피까지 마시면 우리 몸속의 췌장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밤에는 췌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당분을 처리하느라 췌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친 췌장이 다음날 아침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의 활동량입니다. 어르신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서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혹은 누워서 TV를 보실 겁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습관이 혈당에는 최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으로 포도당이 마구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 포도당을 땔감으로 써서 없애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갈 곳 없는 포도당은 결국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밤새도록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 속으로 포도당이 마구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 포도당을 땔감으로 써서 없애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갈 곳 없는 포도당은 결국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밤새도록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박정숙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그리고 단 2주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 비결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은 반으로 줄이시고 국을 보약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황금 국물 요리는 혈당은 낮춰주고 잠은 잘 오게 하며 우리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미끈거리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단백질인 두부를 듬뿍 넣으면 포만감은 채워주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저녁 식사가 됩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생선조림이나 멸치볶음 참 좋아하시죠? 반찬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윤기를 내기 위해 보통 무엇을 넣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물엿이나 올리고당 혹은 설탕을 듬뿍 넣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조림 반찬 한 접시에 들어있는 당분이 밥 반 공기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물 반찬은 또 어떻습니까? 쓴맛을 잡는다고 설탕 한 꼬집, 감칠맛을 낸다고 또 한 꼬집, 이렇게 조금씩 넣은 당분들이 모여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미밥은 아주 조금 드셨지만 달콤하고 짭짤한 생선조림과 윤기 나는 멸치볶음을 즐겨 드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혈당을 야금야금 올리는 숨은 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가장 끊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식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입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아이고, 박 의사, 이 낙마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시며 웃으십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에는 각설탕 3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미끈거리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단백질인 두부를 듬뿍 넣으면 포만감은 채워주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저녁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어르신들,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진정제와 같습니다. 여기에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가루를 듬뿍 넣으면 염증은 줄여주고 혈당은 안정시켜줍니다. 잠을 푹 자야 혈당도 잘 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줍니다.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끓여내면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혈당 관리의 3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어르신들, 이 5가지 메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사 양반, 국물은 짜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금 간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간장이나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마늘, 멸치 육수로 깊은 맛을 내보세요. 그렇게 국물을 넉넉하게 드시면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즐겁고 맛있는 식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밤새 억울하게 굶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국물 요리들로 저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 박지훈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식단의 구성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밥은 반으로 줄이시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밥심이 지금은 여러분의 혈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을 활용해 보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은 설탕이 없어도 충분히 풍미를 살려줍니다. 마늘과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천연 조미료입니다. 반짝거리는 윤기를 위해 넣었던 물엿 대신 깨소금을 듬뿍 뿌려보세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건강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오이 냉국과 생두부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몸이 자꾸 부을 때 최고의 메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륨이 적절하게 들어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고 붓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생두부를 곁들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가볍고 건강한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오늘부터는 평소 드시던 흰 쌀밥이나 현미밥의 양을 딱 절반으로 덜어내보세요. 그 빈 자리를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황금국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국 한 그릇을 넉넉하게 드시면 배가 아주 부릅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허기가 지지 않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식이섬유와 가벼운 단백질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혈당 조절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조리법의 혁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설탕과 물엿은 과감하게 퇴출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음식이 달아야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단맛이 밤새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은 장 건강을 도와 혈당 조절 능력을 키워주죠. 버섯을 듬뿍 넣고 짜지 않게 끓인 된장국은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은 장 건강을 도와 혈당 조절 능력을 키워주죠. 버섯을 듬뿍 넣고 짜지 않게 끓인 된장국은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줍니다.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끓여내면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 냉국과 생두부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몸이 자꾸 부을 때 최고의 메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륨이 적절하게 들어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고 붓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생두부를 곁들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가볍고 건강한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어르신들, 이 5가지 메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사 양반, 국물은 짜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금 간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간장이나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마늘, 멸치 육수로 깊은 맛을 내보세요. 그렇게 국물을 넉넉하게 드시면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즐겁고 맛있는 식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밤새 억울하게 굶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국물 요리들로 저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 박지훈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혈당 관리의 3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식단의 구성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밥은 반으로 줄이시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밥심이 지금은 여러분의 혈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소 드시던 흰 쌀밥이나 현미밥의 양을 딱 절반으로 덜어내보세요. 그 빈자리를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황금국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국 한 그릇을 넉넉하게 드시면 배가 아주 부릅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허기가 지지 않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식이섬유와 가벼운 단백질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혈당 조절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조리법의 혁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설탕과 물엿은 과감하게 퇴출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음식이 달아야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단맛이 밤새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설탕 대신 들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을 활용해 보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은 설탕이 없어도 충분히 풍미를 살려줍니다. 마늘과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천연 조미료입니다. 반짝거리는 윤기를 위해 넣었던 물엿 대신 깨소금을 듬뿍 뿌려보세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건강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바로 소파로 가지 마세요. 30분 정도 쉬었다가 딱 15분만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식후 15분의 걷기는 그 어떤 명약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최대 2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면 집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천천히 움직이세요. 피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근육이 태워 없애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 15분이 여러분의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자,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이 3가지 원칙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이고 박 의사, 밥을 반만 먹으려니 허전해 하셨지만 금방 적응하셨죠. 그렇게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얼굴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어둡고 근심 가득했던 얼굴이 자,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이 3가지 원칙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이고, 박 의사, 밥을 반만 먹으려니 허전해 하셨지만 금방 적응하셨죠. 보름달처럼 환해지셨거든요. 아침 혈당 수치가 얼마였을까요? 늘 160을 넘기던 숫자가 20이라는 기적 같은 숫자로 찍혔습니다. 어르신은 그 숫자를 보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뒤 당뇨 관리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7.5%였던 수치가 6.4%라는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약을 줄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어르신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하셨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으셨나요? 80이 넘으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밥을 조금 덜어내고 국 한 그릇에 정성을 담고 딱 15분만 걷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젊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박정숙 어르신 옆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3번째 황금 원칙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후 15분 황금 산책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젊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박정숙 어르신 옆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물엿 한 숟가락 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혈당 걱정 없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10년 더 젊어지는 그날까지 저 박지훈 원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조리법의 혁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설탕과 물엿은 과감하게 퇴출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음식이 달아야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단맛이 밤새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혈당 관리의 3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식단의 구성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밥은 반으로 줄이시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밥심이 지금은 여러분의 혈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소 드시던 흰 쌀밥이나 현미밥의 양을 딱 절반으로 덜어내보세요. 그 빈자리를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황금국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국 한 그릇을 넉넉하게 드시면 배가 아주 부릅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허기가 지지 않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식이섬유와 가벼운 단백질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혈당 조절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조리법의 혁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설탕과 물엿은 과감하게 퇴출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음식이 달아야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단맛이 밤새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설탕 대신 들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을 활용해 보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은 설탕이 없어도 충분히 풍미를 살려줍니다. 마늘과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천연 조미료입니다. 반짝거리는 윤기를 위해 넣었던 물엿 대신 깨소금을 듬뿍 뿌려보세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건강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바로 소파로 가지 마세요. 30분 정도 쉬었다가 딱 15분만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물엿 한 숟가락 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혈당 걱정 없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이 3가지 원칙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이고, 박 의사, 밥을 반만 먹으려니 허전해 하셨지만 금방 적응하셨죠. 설탕 대신 들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을 활용해보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은 설탕이 없어도 충분히 풍미를 살려줍니다. 마늘과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천연 조미료입니다. 반짝거리는 윤기를 위해 넣었던 물엿 대신 깨소금을 듬뿍 뿌려보세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건강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혈당 관리의 3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식단의 구성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밥은 반으로 줄이시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밥심이 지금은 여러분의 혈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소 드시던 흰 쌀밥이나 현미밥의 양을 딱 절반으로 덜어내보세요. 그 빈자리를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황금국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국 한 그릇을 넉넉하게 드시면 배가 아주 부릅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허기가 지지 않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식이섬유와 가벼운 단백질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혈당 조절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식후 15분의 걷기는 그 어떤 명약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최대 2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면 집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천천히 움직이세요. 피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근육이 태워 없애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 15분이 여러분의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후 15분, 황금 산책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자,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이 3가지 원칙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이고, 박 의사, 밥을 반만 먹으려니 허전해 하셨지만 금방 적응하셨죠. 그렇게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얼굴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어둡고 근심 가득했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지셨거든요. 아침 혈당 수치가 얼마였을까요? 늘 160을 넘기던 숫자가 매일 2라는 기적 같은 숫자로 찍혔습니다. 어르신은 그 숫자를 보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뒤 당뇨 관리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7.5%였던 수치가 6.4%라는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약을 줄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어르신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하셨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국 한 그릇에 정성을 담고 딱 15분만 걷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젊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박정숙 어르신 옆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물엿 한 숟가락 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혈당 걱정 없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누구보다 가볍고 상쾌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으셨나요? 80이 넘으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밥을 조금 덜어내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10년 더 젊어지는 그날까지 저 박지훈 원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위해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국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드시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저와 함께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댓글을 보면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 채팅방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을 나누는 것만큼 값진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들 같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젊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박정숙 어르신 옆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저녁 식탁에서 밥은 반으로 줄이고 제가 알려드린 황금 국물 요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둘째, 무릇과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식후 15분 황금 산책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위해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국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드시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저와 함께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댓글을 보면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 채팅방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을 나누는 것만큼 값진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들 같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누구보다 가볍고 상쾌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